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지역 경제는 산업 생산, 소비, 고용 등 모든 부문에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 낮은 성장률에 그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년기획 오늘은 올해 지역 경제 전망을 짚어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100조 원을 투입하는 재정 정책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펼칠 경기 부양책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설비 투자, 수출, 민간 소비 모든 부문에서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도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작년보다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글로벌 무역 분쟁과 중국 경기 부진 지속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은 지난해보다는 낮겠지만 2015년 이후 이어지는 침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올해 대구와 경북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1%, 0.9%로 전국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대구 경북의 성장률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주력 제조업 생산이 줄고 소비 심리가 나빠지면서 도소매 음식업과 교육 서비스, 금융 서비스로까지 부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수 시장은 올해 전반적으로 소비자 기대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기조가 향후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건설 수주가 늘고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면 대구는 2.7%, 경북은 1.9%까지 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신규 분양과 재건축 단지의 유동성이 집중되고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구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000가구로 지난해보다 50% 정도 많습니다. 주택 가격의 급락은 없겠지만 기존에 있던 아파트와 선호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의 취업자 수는 263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2,000명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의 질이 높은 상용 근로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은 늘겠지만 전통 산업과 자영업 같이 부가가치는 낮고 장시간 일해야 하는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늘 시무식을 열고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후보지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 해 시정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상북도도 도청 인근 건무산 정상에서 새해 각오를 다진 뒤 새마을 광장에서 시무식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에 힘쓰기로 의지를 모았습니다. 지역 대학이 위기라는 막연한 걱정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당장 올해부터 정원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생이 1년 만에 5,000명 가까이 줄면서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는 얼마 전 마감한 대학 정시 모집에서 3.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년 전 3.88대 1보다 떨어졌습니다. 대구대만 조금 오른 가운데 나머지 대구권 4년제 대학은 모두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2011학년도에 6만 4,215명이던 대구 경북 수능 응시자가 2015학년도에 5만 명 선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5만 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10년 새 22%가 줄었습니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지역을 떠나는 수험생이 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어쩔 수 없다면서도 불안감을 떨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균형 발전 때문에 취업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점도 있고 해서 어떤 감정적인 선호도보다는 실익적인 측면을 보라고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일부 수도권 대학들이 올해 정시 모집을 30% 정도 확대하면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이
더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비인기 학과는 정원 확보가 어려울 걸로 예상되며 향후 지역 수험 시행을 붙잡아 두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으면 이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새 토끼를 잡기는커녕 집에 있는 토끼마저 간수하기 힘든 것이 우리 지역 4년제 대학의 현실입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희망보다는 많은 걱정과 고민을 안고 2020년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비리와 장애인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설린복지재단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린복지재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전 시설장이자 회계 업무 담당자인 A씨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 넘도록 자신의 호봉을 실제보다 1호봉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급여와 퇴직금 등 500여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당 지급된 인건비를 환수하고 A씨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신분상 조처를 하라고 재단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원생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사회복지사 35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 보호시설에 근무하며 지적장애인 37살 B씨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다른 시설 이용자 4명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산시 와촌면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방향에서 달리던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가 모두 타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온 뒤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